네, 안녕하세요. 처인 원예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나 저녁이나 아니면 이른 아침에는 1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이미 느끼신 분들이 있겠지만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그렇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약 품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 목소리가 듣기 좀 불편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도 이 품종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설명 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작약 품종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할 댓글 이벤트와 할인 이벤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판매하는 작약은 이렇게 뿌리채 있는 작약을 판매를 할 건데요. 이 사이즈가 2에서 3분월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작약을 쇼핑하려고 쇼핑몰을 보시다 보면 2, 3분월이라고 표기된 게 있고, 그리고 3에서 5분월로 표기된 게 있는데 저희는 모두 2, 3분월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 분월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풀에 해당하는, 초본류에 해당하는 식물의 지상부가 그냥 모두 분월로 표현을 하는데, 이 작약 같은 경우에는 2, 3분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뿌리를 심었을 때 내년에 줄기가 2개에서 3개 이상 나오는 뿌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마찬가지로 3, 5분월 같은 경우에는 이 줄기가 3개에서 5개 이상 나오는, 그러니까 2, 3분월보다는 더 자라있는 그런 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가격은 저렴한 편에 속할 텐데, 사실 작약을 3, 5분월도 판매를 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똑같은 사이즈의 상품을 비싸게 측정을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좀 더 큰 뿌리들을, 그리고 저희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뿌리들을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번에 처인 원예종묘에서 진행하는 이 작약 뿌리들은 모두 2, 3분월, 그러니까 내년이 됐을 때 줄기가 2개에서 3개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뿌리들을 판매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들을 원래는 저희가 화분에 넣고 판매를 하는데, 화분에 담기 전에 뿌리로 먼저 판매를 해서 화분값과 흙값이 제외된 그만큼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00원씩 일주일간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댓글 이벤트는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이 품종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품종과 그 이유를 조금 상세하게 적어주신 분들 5분을 선정을 해서 작약뿌리 5개를 그냥 랜덤으로 선물을 드리는 이런 댓글 이벤트도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약 품종들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소개를 해 드릴 건 알러티에라는 품종입니다. 이 알러티에는 분홍색 작약인데, 평범한 분홍색이 아니라 파스텔톤의 은은한 핑크색을 자랑을 하면서도 겹꽃으로 개화를 하는데, 그 겹꽃의 형태가 마치 폭발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풍성한 겹꽃으로 형성이 되는 게 이 알러티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러티에는 다른 작약보다는 한 1, 2주 정도 꽃이 굉장히 빠르게 개화를 하는 편에 속하고, 그리고 꽃 봉오리로부터 만개까지의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작약꽃을 다른 정원보다 좀 이르게 보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품종이고요. 굉장히 화사한 색깔이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하기 때문에 내 정원에 화려함과 그리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셜리 템플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는 꽃이 처음 피었을 때는 옅은 분홍색 컬러감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만개를 하게 되면 상아색, 그러니까 미색으로 변하게 되는 꽃의 컬러가 서서히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의 크기가 한 5cm에서 한 10cm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작약 같은 경우를 꽃다발 소재로 활용을 할 때 오히려 한 15cm, 20cm 정도 되는 너무 큰 꽃 같은 경우에는 꽃다발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크기 5cm에서 10cm 정도가 딱 활용하기 좋은 꽃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품종이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꽃다발용으로도 활용하기 좋은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셜리 템플이라는 이 이름은 1990년대에 아역 배우의 시초라고 알려진 셜리 템플이라는 배우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꽃도 꽃이지만 달콤한 향기까지 가지고 있어서 꽃도 예쁘면서 향기까지 함께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더욱더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자쿠르마라는 품종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밝고 선명한 분홍색 겹꽃으로 가장 대표되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쿠르마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품종들이 개화 시기가 좀 빠른 작약들이라면 오히려 이 자쿠르마는 다른 작약보다 1주에서 2주 정도 개화가 늦은 그런 품종이고요. 무엇보다 꽃의 크기가 15cm 이상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눕거나 처지는 현상이 적어서 정원용으로 활용을 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 작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키우다 보면 잎에 반점이나 얼룩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되고 이게 미관적으로 결코 보기 좋지 않은데 이 자쿠르마 같은 경우는 잎에 반점이 생기거나 얼룩이 생기는 현상이 상당히 적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초보 정원사에게도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엔젤칙스라는 품종입니다. 천사의 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품종인데 그 이름처럼 흰색과 분홍색이 서로 조화롭게 그리고 연하게 섞여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겹꽃이면서도 색감은 파스텔에 게다가 화형은 동그랗게 잘 잡혀서 만개를 했을 때도 지나치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동그란 형태를 잘 유지를 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절화로 활용을 했을 때 꽃을 잘라서 물병에 보관을 했을 때 보존할 수 있는 기간도 상당히 그러니까 예쁜 미관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상당히 길어서 정원에서도 그리고 절화용으로도 활용을 하기가 상당히 좋은 소재입니다. 무엇보다 고전적인 작약의 향이 아니라 약간 상큼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후각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캐서리나 펀틴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0년도 이전에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도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품종이고 핑크색 겹꽃이 장점인데 그 꽃에 흰색이 배어 들어가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파스텔 톤에 흰색이 배어 들어서 다채로움도 더하고 그리고 중앙에 노란색 술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노란색 컬러가 포인트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전적인 달콤한 향기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서 핑크색 겹꽃을 좋아하시면서도 그리고 은은한 파스텔 톤을 좋아하시면서도 달콤한 향까지 함께 느끼시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적합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커맨드 퍼포먼스라는 품종입니다. 빨간색 겹꽃으로 이미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취급이 되었던 그런 품종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흑장미 색깔의 어두운 붉은색으로 꽃이 형성돼서 서서히 밝은 붉은색을 내다가 만개를 하고 며칠이 지나게 되면 크림색 또는 살몬색 또는 주황색으로 서서히 색깔이 다시 변하는 게 이 품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빨간색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화용으로 그러니까 꽃을 잘라서 물병에 넣어서 데코를 할 때도 물병에서 그 미관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지력이 거의 2주 이상 되기 때문에 2주면 작약 중에서는 굉장히 긴 편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화용으로 활용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랄 선셋인데요. 이 코랄 선셋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이미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품종입니다. 이 코랄은 산호를 뜻하는데 그 말처럼 산호색과 그리고 선셋이 뜻하는 노을 그러니까 노을빛이 한데 어우러져서 굉장히 화려한 믹스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고 이미 그 장점도 작약 매니아들은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꽃의 크기가 굉장히 크면서 넓적하게 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원에다
하나 심어놨을 때 굉장히 화려하게 이목을 끌 수 있는 포인트 역할을 잘 하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꽃 자체가 완전 겹꽃이 아니라 반겹꽃이고 술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꽃 자체도 크면서 술의 색깔도 더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랄 선색 같은 경우는 개화 초기에는 본연의 코랄색과 주황색이 섞여진 형태로 화려하게 개화를 하다가 꽃이 질 때는 서서히 크림색으로 변하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코랄 선셋은 일반적인 작약과는 다르게 향기가 없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레드 사라 베르나르라는 품종입니다. 보통 이제 사라 베르나르라는 품종을 작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연한 분홍색이 장점인 아주 오래된 품종이거든요. 이 레드 사라 베르나르 같은 경우는 사라 베르나르와는 다르게 붉은색이긴 하지만 약간 보라색에 가까운 짙은 컬러가 그리고 겹꽃인 게 가장 큰 특징인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름이 사라 베르나르와 거의 흡사해서 똑같은 육종가 개발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아니고 작약 학회에서도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여졌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직접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그 출처가 아주 분명한 품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짙은 컬러와 아름다운 화형을 자랑을 하고, 또 굉장히 이 작약치고는 특이한 특성이 있는데, 이 작약은 꽃이 이렇게 몽우리가 졌을 때 절단을 하게 되면 꽃을 잘 안 피우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 레드 사라 베르나르 같은 경우에는 꽃몽우리에서 절단을 하고 물병에 담아놔도 만개를 굉장히 잘 하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화용으로 이 작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만개한 것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꽃몽우리부터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품종 같은 경우는 꽃몽우리에서 만개까지를 절단된 상태로도 잘 이뤄내기 때문에 절화용으로도 사용하기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레드참입니다. 이 레드참도 역시 우리나라 절화 시장에서 빨간색 작약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는 그런 품종 중 하나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선명한 붉은 꽃을 유지하면서도 꽃의 크기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런데 이 꽃이 산발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동그란 모양, 쉐입을 잘 유지를 하면서도 겹꽃으로 풍성하게 크기도 크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품종인데요. 무엇보다 정원으로 활용을 하기에도 이 꽃 줄기가 다른 작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고 튼튼해서 쓰러지거나 처지는 현상이 적기 때문에 특히 정원용으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절화용으로는 아주 좋은 품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꽃을 절단하고 소재로 활용이 됐을 때 그 유지력이 다른 작약보다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레드참 같은 경우는 절화용으로 활용을 하시기보다는 정원용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 레드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엘사 사스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작약 품종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순백색의 겹꽃 작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 품종 같은 경우는 꽃 몽우리가 맺혔을 때는 약간 구름을 연상시키는 어두운 흰색에서 만개를 하게 되면 완전히 맑고 깨끗하고 밝은 그런 흰색 겹꽃이 이 품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식물의 육종가가 헨리 사스이고 아내의 이름이 엘사 사스였는데, 아내의 이름을 가져와서 이름을 붙였다 라고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고, 이 품종은 1930년대에 개발이 돼서 1950년대에는 미국 작약협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을 정도로 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품종이니까 흰색 겹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심어봐도 좋을 그런 품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라이덜 샤워입니다. 앞서 소개를 시켜드린 이 엘사 사스와 유사하게 흰색 겹꽃을 자랑을 하는 그런 품종이고요. 이 브라이덜 샤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문화로서 자리 잡은 결혼을 앞둔 신부들과 함께 신부의 친구들이 파티하는 걸 저희가 흔히 브라이덜 샤워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름처럼 마치 웨딩 드레스를 떠올리게 하는 화형과 맑고 밝은 흰색을 자랑하는 게 바로 이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약 애호가 사이에서 이 품종을 주목하는 이유가 작약꽃을 판단할 때 생각보다 그 대칭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꽃이 폈을 때 좌우 대칭이 불균형하다거나 이러면 미관상으로 약간 보기가 싫은데, 이 좌우 대칭이 완벽할수록 좀 더 꽃의 완성도가 높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브라이덜 샤워 같은 경우는 그 대칭감이 아주 완벽해서 작약 애호가들에게도 굉장히 오래도록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써니걸이라는 품종입니다. 이름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노란색이 가장 강점인 품종인데, 기본적으로 이미 애호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작약에서 노란색은 상당히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판매를 할 때도 다른 작약들에 비해서 월등히 비싼 가격이 측정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작약의 노란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미 일반적인 작약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포인트를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이 써니걸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노란색 품종은 다른 품종보다 성장세가 굉장히 늦습니다. 늦은 편에 속해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써니걸은 처음에는 버터색 느낌의 노란색으로 개화를 해서 꽃이 지어갈수록 서서히 약간 붉은색이 배어드는 그런 형태로 꽃의 컬러가 변화하니까 그 부분까지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약 품종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 설명이 여러분들이 작약을 구매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약 같은 경우는 사실 꽃만 두고 보면 이 작약을 따라올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꽃을 자랑을 하죠. 그 대신에 개화 기간이 짧다는 게 좀 아쉽지만 내 봄을 좀 화사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작약을 이 기회에 한번 구매를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